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방금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걸 대체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중국 언론이 지금 아주 진지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IFA 규정 위반으로 탈락하고 그 빈자리는 바로 우리 중국이 차지해 월드컵으로 갈 것이다. 정말이지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희망사항을 넘어 거의 망상에 가까운 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과연 100만 분의 1이라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저 김준석이 이 황당무계한 주장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중국이 지금 꾸고 있다는 그 장밋빛 꿈 같은 주장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네모카리만치 차가운 현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공식적으로 본선행이 좌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투자와 14억 인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관중석을 가득 메웠던 팬들의 그 허탈한 표정과 눈물,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던 선수들의 망연자실한 모습, 바로 그것이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로 탈락한 우리가 다시 월드컵에 간다는 기적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놀라운 논리,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들의 그 황당한 주장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탈락한 팀이 월드컵에 갈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아낸 희생양, 그들이 지목한 선수는 바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수문장 골키퍼 마르턴 파스 선수입니다. 중국 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르턴 파스는 과거 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뛴 경력이 있다. 고로 그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뛸 자격이 없는 부정 선수다. 인도네시아는 부정 선수를 기용했으니 몰수패를 당해야 마땅하다. 이야,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패는 외면한 채 남의 성공에서 흠집을 찾아내려는 그 집요함,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르탄 파스 선수가 국제축구연맹 FIFA로부터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로 뛰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FIFA가 직접 승인하고 확인까지 해준 사안이란 말입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에. 축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고 권위 기관인 FIFA가 이 선수는 문제없습니다. 뛰어도 좋습니다 하고 땅땅땅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부정선수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들만의 축구 규칙, 그들만의 FIFA라도 따로 있는 걸까요? 혹시 그들이 FIFA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었습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메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면 애국, 남이 기화시키면 규정 위반이라는 그들만의 잣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FIFA의 공식적인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착각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의 실패를 덮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아주 의도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마르턴 파스 선수는 FIFA가 공인한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도네시아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 앞에서 중국의 모든 주장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IFA의 공식 승인마저 부정하려 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 여러분, 이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으십니까? 그냥 한 번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아주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불과 석 달 전 지난 3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중국 언론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대상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바로 호주였습니다. 그들은 호주의 수비수 캐머런 버지스 선수를 지목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버지스는 과거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뛴 선수다. 호주 대표팀으로 뛸 자격이 없다. 호주의 몰수패가 선언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르턴 파스 선수 이야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선수 이름과 국적만 바뀐 완벽한 데자부입니다. 완벽한 탄박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버지스 선수는 스코틀랜드 성인 대표팀이 아닌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호주 대표팀 소속으로 여러 경기를 소화하며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3월에 호주, 6월에 인도네시아.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잘 짜인 각본이고 반복되는 습관이며 승복할 줄 모르는 그들만의 부끄러운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경기장 밖에서 서류와 억지 주장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패자의 사고방식, 스포츠맨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상대팀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한 핑계와 변명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흙탕 싸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억지 주장과 부끄러운 전통. 그렇다면 이 모든 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중국을 제논들은 중국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FIFA의 결정에 두려워했을까요? 진행과 정의려 아니요, 천만에요. 그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며 말 그대로 웃어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중군대지 불임번하고인 보모곰이라 인도네시아의 유력 언론 TV1 뉴스는 이 사태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공격의 대상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우스운지를 정확히 알고 전 세계를 향해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의 이번 여론전이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국제 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이 명백한 진실을,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을 오직 그들만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외면하고 있는 이 한심한 꼴. 이제는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진실은 결국 이렇게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치는 질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심에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장, 우리의 신태용 감독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위대한 리더십 아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고 아시아 축구의 다크호스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눈부신 성공, 신태용 감독이 이룩한 그 위대한 위협이 그들의 눈에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월드컵의 문턱에서 좌절한 자신들과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드라마 같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 극명한 대비가 그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했겠습니까? 그라운드 위에서는 도저히 신태용 감독의 전략과 인도네시아의 투지를 이길 수 없으니 경기장 밖에서라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흔들어 보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값싼 질투심이 만들어낸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외국. 우리가 오늘 목격한 이 모든 소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갖고 싶은 장난감을 얻지 못한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딱 한마디로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 억지로 생떼를 써서라도 결과를 바꾸어 보려는 그 모습. 솔직히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오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 멀리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까지 거론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계획마저 실패하면 다음번에는 정말로 그 중동의 갈등을 핑계 삼아 월드컵에 보내달라고 할 참입니까? 이야, 그들의 축구 실력은 몰라도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내는 그 기상천외한 상상력 하나만큼은 정말 월드컵 본선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참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위에서의 정정당당한 승부 대신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기상천외한 전략에 대해 수준 높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롭고 재치 있는 의견은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김준석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감사히 읽어보고 다음 분석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백틸 저격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열정 넘치고 전문적인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 버튼 잊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셔야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더욱 날카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